반갑습니다. 연구소장 K입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목격담을 가진 조지아 랩터라는 크립티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아 랩터는 2008년 미국의 조지아 숲에서 목격된 크립티드입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조지아 랩터는 트로오돈 혹은 랩터를 닮았다고 하며 키가 약 16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지아 숲에서 사슴을 사냥을 하던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는 7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이 괴생명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인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는 평소 초자연적 현상이나 괴생명체 같은 거 믿지 않았지만 이 만남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죠. 지금부터 조지아 랩터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가정하고 관련된 목격담에 픽션을 더해 보다 흥미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29일) 조지아 주의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24살의 청년 에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수사관과 야생동물관리국 담당관은 에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조사실에서 에단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공룡 같았습니다. 저와 할아버지는 이 괴생명체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에단의 말에 따르면 이 괴생명체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미끼가 되어 숲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고 전했죠. 이보게 에단, 우리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에단의 허무맹랑한 말에 수사관들은 당황하였고 그들은 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국의 담당관은 에단을 노려보았고 공룡 같은 괴생명체를 숲에서 마주친 것이 사실이냐며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곧이어 에단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수사관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단은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고 그 괴생명체는 실제한다고 말했죠. 허나 수사관들은 에단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고 그가 과거 불법적인 약물을 한 적이 있는지 그의 범죄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실종된 에단의 할아버지 윌리엄이 사실은 끔찍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범인을 에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이후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에단은 공룡을 닮은 괴생명체를 보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3일) 24살의 대학생 에단은 자신의 할아버지 윌리엄이 사는 조지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에단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와 몰아치는 학업의 압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윌리엄과 자주 만나며 다양한 추억을 남겼지만 어느새 성인이 되어 도시로 떠난 에단은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고 간간히 전화와 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하였죠. 윌리엄은 그간 에단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자신의 손자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에단은 항상 수화기 너머로 한숨과 한탄을 내쉬고 있었고 고민이 매우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에단의 상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윌리엄은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몇 주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온갖 잡생각에 곧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던 에단은 윌리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지아주의 시골로 떠난 것이었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함께 에단은 할아버지가 사는 집의 오래된 나무문을 두드렸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을 찾아온 손자 에단을 환영하였고 그들은 늦은 점심을 함께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중 윌리엄은 에단에게 여기서 지낼 동안 숲을 탐험하고 사냥 기술도 배우며 고민을 잊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평생 총을 만져본 적도 없는 에단은 사실 겁이 났습니다. 평소 에단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에단에게 탐험과 사냥은 돌발적인 상황에 마주하는 대담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허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에단은 할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에단은 윌리엄과 함께 총을 다루는 법과 사냥 기술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고 닭들이 시끄럽게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에단은 할아버지와 함께 한적한 밭에 있는 간이 사격장에 와 있습니다. 윌리엄은 쭈뼛거리며 찬 공기에 몸을 감싸고 있는 에단에게 오래된 볼트 액션 소총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윌리엄의 사냥 수업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오래된 볼트 액션 소총을 하나하나 모두 분해하며 에단에게 보여주었고 총의 취급법부터 시작해
조준법과 발사 순간의 숨 조절까지 세세한 기술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에단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히 총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냥감을 추적하는 방법부터 사냥의 윤리와 책임감도 함께 배웠죠. 며칠 동안 에단은 이 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 매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작되는 사냥 준비와 우거진 숲을 탐험하는 시간들은 에단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손에 묻은 흙, 먼지로 뒤덮인 옷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냥 중에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며 잡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이전에 번잡했던 도시 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생동감과 성취감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덧 몇 주가 지나자 이제 어느 정도 소총을 다룰 수 있었던 에단에게 윌리엄은 조지아 숲에서 며칠 동안 야영하며 같이 사냥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야생의 생활의 매력을 느껴가던 에단은 윌리엄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죠. 2008년 7월 24일, 에단과 윌리엄은 사냥과 야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조지아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을 헤치며 다양한 동물들을 마주한 에단은 윌리엄의 지시 아래 연습했던 기술들을 써보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 긴장한 탓에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런 에단을 바라보는 윌리엄은 자신의 어렸을 적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숲을 거니던 에단은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다른 사람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고 나무와 무성한 숲풀 사이로 어떤 형체가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였죠. 자신이 야생 칠면조나 사슴을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한 에단은 별생각 없이 야영 텐트를 치기 위한 장소로 계속 이동하였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에단과 윌리엄은 장작불 앞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고요한 숲에서 불꽃이 일렁이며 자작거리는 소리만 퍼졌으며 에단은 감성에 젖어들고 있었죠. 그때 숲속 저 멀리 어딘가에서 괴상한 동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름칙한 이 소리에 에단은 긴장하였고 윌리엄마저 처음 들어보는 동물의 울음소리에 당황하였죠. 이 숲에서 대형 포식자라고 할 만한 동물은 흑곰이 유일하였는데 흑곰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저런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곳에 야영 텐트를 치기 전 긁힌 나무와 동물의 발자국 및 배설물을 체크한 윌리엄은 이곳이 흑곰의 영역이 아님을 확실히 확인하였죠. 이후 더 이상 괴상한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윌리엄은 남은 음식들을 밀폐된 용기에 잘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고요해진 숲에서 에단과 윌리엄은 하루를 정리하며 소박한 텐트 안에서 잠에 들었죠. 다음 날 눈을 뜬 두 사람은 캠프장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톱이 도단한 이상한 발자국이 텐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발자국은 울창한 나무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에단은 텐트 주변에 남겨진 발자국을 보며 이것이 흑곰의 발자국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윌리엄도 발자국을 보았고 분명 흑곰과는 다른 발자국이 남겨진 것을 확인하였죠. 해당 크기를 보았을 때 꽤나 큰 동물임에는 틀림없었으나 발자국의 모양은 마치 타조처럼 생겼었습니다. 조지아 숲에는 타조나 거대한 조류가 살지 않았기에 윌리엄의 심장은 두근대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호기심에 사로잡혀 이 정체불명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죠. 허나 에단은 자신들의 계획에 없었던 미스터리한 괴생명체를 추격하는 것을 반대하며 윌리엄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자신의 손자인 에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추적해보자며 그 발자국을 따라갔죠. 숲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든 에단은 작은 목소리로 윌리엄에게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마 야생 칠면조나 외래종의 발자국일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불안감에 젖어든 에단의 말은 윌리엄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단은 계속 할아버지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죠. 시간이 지나 벌써 몇 시간째 추적을 하던 그들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빽빽한 나무와 숲을 너머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특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리엄은 에단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움직이지 말라고 전했죠. 곧 그들은 울창한 숲풀을 헤치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진원지에 이르렀습니다. 무언가를 목격한 윌리엄은 매우 놀라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었지만 곧이어 자신의 손으로 입을 겨우 막았습니다. 자신이 추적하던 미스터리한 발자국의 끝엔 기괴하고 이질적인 생명체가 있었죠. 이 생명체는 이족 보행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 키가 약 170cm 정도 돼 보였고 꼬리까지의 길이가 약 3m나 돼 보였습니다.
깃털들이 온몸에 있던 그것은 얼핏 보면 새처럼 보였지만 거대한 머리와 도마뱀처럼 생긴 얼굴은 그것이 새가 아님을 보여주었죠. 이후 할아버지를 뒤따라온 에단도 이 괴생명체를 목격하였고 얼굴이 퍼렇게 질려 이것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공룡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분 동안 조준경과 망원경으로 괴생명체의 모습을 관찰하던 그때 그들은 이 기괴한 생명체가 자신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에단은 크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윌리엄은 총을 들어올려 침착하게 조준하였습니다. 이 괴생명체와 윌리엄은 약 150m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죠. 그때 눈 깜짝할 새에 이 괴생명체는 나무와 숲풀 사이로 몸을 숨겨 윌리엄과 에단에게 향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윌리엄은 에단을 지키기 위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허나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아는 듯 이 괴생명체는 나무와 숲풀에 몸을 가려 이동하였죠. 총소리가 숲을 가득 메웠지만 이 괴물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되려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더 빠른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윌리엄은 에단에게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포에 젖어 만신창이가 된 에단은 윌리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윌리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에단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냥꾼이었지만 지금은 먹잇감이 된 윌리엄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쫓아오는 이 생명체가 마치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70살이 넘은 윌리엄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의 입에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숲풀에 뛰어들었고 소총과 함께 자신을 추적하는 괴생명체를 기다리고 있었죠. 에단이 자신의 할아버지 윌리엄이 실종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그의 말들은 윌리엄 실종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에단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의심했던 수사관들도 그에게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죠. 결국 수사관들은 에단과 함께 윌리엄이 실종된 숲으로 향했으며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허나 극심한 장마의 숲에 남겨진 흔적들은 씻겨 내려갔으며 며칠이 지나도 뚜렷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이야기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김남토이라는 구독자님이 괴물연구소의 팬아트를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도 그의 보답을 하고 싶었고 이에 짧은 뮤비 영상으로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려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괴물연구소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저에겐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모두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괴물연구소는 2024년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남토이님 팬아트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